안녕하세요. 모두의 논술 김정엽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항상 제가 자료를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, 즉 뭐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좀 언급을 하고 이걸 내용을 업로드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업로드하는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. 오랜만에 하죠. 그동안 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, 이런 걸 따로 만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. 어, 지금 크게 나눠보면은 뭐 비상계획관 시험도 그렇고 뭐 대학 교직원 시험도 그렇고 그 공공기관에서 논술을 보는 분들의 내용을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랑 만나는 분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. 기본적으로 그 처음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보다는 좀 여러 번 시험을 보고 나서 좀 몇 번 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. 이런 분들하고 좀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뭐 비상계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의 시험 중에 한두 번 떨어져 본 적이 있다거나 교직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교직원 이제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근데 한두 번 떨어져 봤다 이런 분들 좀 많이 만나고요.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그 문화재단을 뭐 한 군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데서 시험을 봤는데 좀 결과가 안 좋았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그 공통적으로 합격하는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영역은 제가 좀 많이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이 떨어졌던 그 사례를 바탕으로 왜 점수가 좋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질문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 공통적인 사실은요, 일단은 모든 시험이 그 채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교직원을 준비를 한다라고 봤을 때 서울대학교는 항상 5월하고 10월에 시험이 있었어요. 그래서 5월 시험을 상반기, 그리고 10월 시험을 하반기로 보고 그 정확한 시기에 시험을 봅니다. 그런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영역이 내가 5월 달에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인지를 한 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시험을 준비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죠. 왜냐면은 이제 서류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예, 이런 분들 때문에 예, 그 좀 장기간 준비하기는 좀 어려워요. 네,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는 뭐 5, 6월 그리고 11, 12월 이때 이제 시험을 보다가 작년에 좀 앞당겨졌지만 그러니까 그 시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항상 이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다. 이런 특성이 있고요. 근데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꼭 가야겠다라는 분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. 왜냐면은 작년 시험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특성이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일단 시험의 유형입니다. 그러니까 기관마다 유형이 다르기는 달라요. 우리 한번 그 대학 교직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교직원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. 하나는 제시문이 있고 제시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 특정 대학교는 이 문제를 선호해요.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유형과는 다르게 문제 자체가 긴 유형을 따르는 데도 있어요. 그리고 유형이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문제만 이렇게 써 있는 유형이 있어요. 그러면
이 세 가지의 유형에서 답안지를 쓰는 양상은 서로 다릅니다. 그러니까 A유형 같은 경우는 분석이 중요하고요. 이 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따르는 게 중요하죠. B유형 같은 경우는요, 이 문제에 함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. 그리고 요구 사항이 따로 있는 거예요.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나의 답안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자, C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아무것도 알려주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내가 구성도 해야 되고, 유추도 해야 되고, 예상도 해야 되고,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, 글자 수의 배분도 다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첫인상은 A유형이 가장 어려워 보이고, C유형이 오히려 쉬워 보이지만, 실제로 답안지를 쓸 때는 C유형이 어렵고, A유형이 오히려 쉬운 거예요. 그러니까, 뭐, 기간을 저랑 같이 공부해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, 이분들의 그 기본적인 양상을 보면, 기간은 짧게 준비하든 길게 준비하든 저랑 같이 준비하시고 한 경우는 좀 잘 합격을 잘 하세요.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시험의 유형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이 쓰는 양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술이 있는 기관에 시험을 준비한다 혹은 채용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가 준비하는 기관이 어떤 시험의 유형을 따르고 그리고 이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인지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 연습도 이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.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A유형, B유형, C유형의 경우에 서로 다르게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다른 방식을 적용해서 연습을 해야 적어도 내 점수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래도 설득력 내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논술만 따로 보는 데가 있죠. 예를 들어 뭐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논술만 가지고도 채용을 했고 22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 단답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서술식이라든지 이렇게 병행해서 나왔거든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논술이 있고 NCS가 있고 혹은 논술이고 뭐 상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기관마다 분류가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필기는 어떤 유형을 보고 어떤 분야의 시험을 보고 이걸 일단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충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한두 번 정도 시험을 본 상태에서 그 내가 논술에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시험의 유형에 따라서 나의 준비 과정은 좀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는 데가 어떤 문제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그거를 반영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. 그리고 주제면에 있어서도 조금 포괄적인 데가 있고요. 그리고 이 기관이 한정된 주제에서 나오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 일반 시사 주제의 문제도 다룰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지 아니면은 내가 준비하는 기관이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만 포함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. 그래서 기관과 시험의 유형 그리고 주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시험에서
그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 업로드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